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드디어 브러쉬 편을 가지고 왔어요. 아무래도 제가 사용하는 브러쉬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기에는 조금 너무 시간이 지체되는 듯한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파트별로 나눠봤어요. 파운데이션을 첫 번째로 가지고 왔고요. 앞으로 쭉쭉쭉쭉 화장하는 순서에 따라서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퍼프를 사용할 때와 브러쉬를 사용할 때의 차이점은 우선 브러쉬는 굉장히 얇고 결의 촉촉함을 살려주면서 바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얇게 발리기 때문에 퍼프보다 커버력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브러쉬로 바르면 아무래도 퍼프보다 더 밀착력이 떨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밀착력과 커버력을 우선시하시는 분들에게는 퍼프를 더 추천을 하고요. 광이 나면서 얇고 촉촉하게 표현을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브러쉬를 추천하는 편이에요. 브러쉬 중에서도 그나마 좀 커버력을 있게 표현할 수 있는 제품들이 있지만 어쨌든 그게 퍼프의 최대치를 못 따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자기 피부 타입에 맞게 선택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파운데이션 브러쉬는요, 보통 인조모를 많이 사용해요. 거의 99.9%가 인조모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다고 해요. 99.9% 너무 심했나? 한 97%? 많은 부분 파운데이션 브러쉬의 대부분이 인조모로 제작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게 100%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자기가 사용하기 나름이고 외국 유튜버 중에서 타냐라는 분도 인조모가 아닌 브러쉬로 이렇게 파운데이션을 많이 사용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게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파운데이션 브러쉬지만 인조모가 아닌 것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렇다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지만 대부분의 브러쉬가 인조모로 출시가 되었다는 점. 우선 파운데이션 브러쉬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이런 플랫한 브러쉬를 가지고 와봤어요. 피카소, 시그마, 레블론 걸 가지고 왔는데요. 우선 레블론 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레블론 거는 제가 화장에 관심이 없을 때 호주에서 잠깐 지낼 때 그때 구입을 아무것도 모르고 했던 건데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진짜 은근히 잘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 셋 중에서 피카소를 제일 좋아하긴 하거든요. 개인 선호도 차이로. 하지만 피카소를 빨았을 때, 세척했을 때, 잘 말리지 못했을 때 레블론 거를 사용할 정도? 그냥 정말 우리가 딱 그런 플랫한 파운데이션으로 피부 표현을 했을 때 그런 표현을 잘 살려주는 것 같아요. 그냥 정말 노말노말한 그런 브러쉬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은 시그마. 시그마 거는 사실 이게 파운데이션을 머금었을 때 수분감이 생기잖아요. 그때 약간 모 자체가 뭉치면서 단단해지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흩날리는 느낌? 그래서 아무래도 결자국도 조금 더 쉽게 나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손이 잘 안 갔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피카소. 피카소는 너무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피카소를 제가 쓴 지는 한 1년 정도? 1년 반? 1년 반 조금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단단해요. 모량 자체가 많은 건 아니지만 굉장히 잘 압축을 시켜놔서 이게 수분감을 머금어도 모가 절대 흩날리지 않고 잘 꼼꼼하게 펴발라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우선 파운데이션 브러쉬 하면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이제 결자국이잖아요. 그래서 파운데이션 브러쉬를 쓰고 마지막에 퍼프로 정리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실 만큼 결자국이 굉장히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플랫한 브러쉬 중에 제가 이때까지 써본 거에서는 제일 결자국이 많이 안 남고 잘 표현을 해주는 그런 제품이었어요. 고르게 정말 잘 펴발라줍니다. 이렇게 3개를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은 그래도 일반 플랫 파운데이션 브러쉬보다는 조금 더 넓은 그런 제품이 있어요. 이거는 메이크업 포에버, 이거는 투쿨포스쿨 제품인데요. 사실 먼저 나온 거는 메이크업 포에버의 제품이 조금 더 먼저 나왔어요. 제가 이거를 산 이유는 아무래도 일반 이런 파운데이션 브러쉬보다는 면적이 조금 더 넓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엄청 쉽게 이렇게 쓱쓱쓱쓱 펴발라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샀는데 역시나 이런 넓은 부분을 표현할 때는 샥샥샥샥 잘 펴발라지지만 아무래도 이런 넓이가 넓다 보니까 눈 주위나 콧망울 부분에 세심하게 표현하기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좋기는 하지만 가격 대비를 따졌을 때는 사실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하는 게 약간 저렴이 버전으로 투쿨포스쿨을 구입을 해봤는데 이거보다 이런 두께 면에서 살짝 더 두꺼워요, 투쿨포스쿨이. 그래서 그런지 원래 이론적으로 보면은 이런 두께가 조금 더 두꺼우면 아무래도 그나마 조금이라도 굴려서 바를 수 있고 하니까 커버력이 더 올라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뭐 사실 이만큼의 두께 차이로 뭐 커버력이 그렇게 눈에 띄게 달라지진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용하는 방법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가격 대비를 했을 때 투쿨포스쿨을 훨씬 더 추천하는 편이에요. 근데 더 얇게 바르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뭐 메포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맥 96번 시그마 F80 바디브라운 풀 커버리지 브러쉬, 이렇게 가부키 브러쉬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거의 특징은 쉽게 이렇게 휙휙 돌려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렇게 바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커버력도 조금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파운데이션 브러쉬 중에서 커버력이 그나마 높은 제품을 찾고 싶으시다면 이런 가부키 브러쉬를 추천을 해요. 근데 이게 단면이 싹둑 잘라져 버려 있기도 하고 묵직하다 보니까 섬세한 표현을 하기에 굉장히 힘들어요. 이런 눈에 굴곡 있는 부분이나 뭐 콧망울 부분 이런 부분은 하기 힘들죠. 근데 넓은 면적, 이런 볼 부분 같은 경우에는 휙휙 돌려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굉장히 속 시원하면서 브러쉬 중에 커버력이 있게 발리는 편이에요. 근데 이게 똑같이 단면이 잘려져 있긴 한데 이건 약간 사선이고요. 이거는 그냥 일자로 이렇게 잘려져 있어요. 저는 뭔가 시그마 F80이 더 사용감에서는 더 편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뭐가 더 짧고 짧은 만큼 탱탱하다 보니까 이렇게 찍으면서 발라줬을 때 굉장히 더 밀착력 있게 발리겠죠, F80보다는. 그리고 이런 브러쉬를 사용하면은 모공이 있으신 분들에게 모공을 감춰주는, 그리고 모공을 안까지 파운데이션이 고르게 발려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 풀커버리지는 제가 엄청 유명할 때 한동안 사가지고 자주 썼었는데 이 F80이 생기고 나서부터 손이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뭐가 빨리 상하는 기분이랄까? 그냥 이 브러쉬는 바비브라운 그런 고체 파운데이션하고 찰떡궁합이에요. 그래서 그 파운데이션하고 쓰는 게 아니라면 자주 손이 안 가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게 아무래도 뭐가 약간 둥글게 커팅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불리면서 쓸 때 제일 그립감이 좋았던 그런 제품이에요. 이게 파우더도 바를 수 있고 파운데이션도 바를 수 있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파우더는 이걸로 바르면 풀 커버리지인 만큼 너무 두껍게 찹쌀떡처럼 올라가니까 파우더는 비추를 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스티플링 브러쉬가 있겠죠. 이거는 맥의 187번이랑 159번인데요. 약간 달라요. 이거는 이렇게 절단면이 일자로 잘려져 있는 거고 이거는 두께도 살짝 있고 둥글게 그나마 커팅이 돼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근데 스티플링 자체는 별로 초보자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노력해서 꼼꼼히 바른다고 해도 결자국이 브러쉬 중에서 제일 많이 남는 브러쉬이기도 하고 이게 제 기준 너무 심할 정도로 커버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저는 별로 추천을 하지 않고 좀 여러 가지의 파운데이션을 앞에 것들을 써보신 분들이 새로운 걸 찾기 위해서 써보시는 거는 뭐 좋다고 해요. 근데 이것도 손에 익으면은 잘 쓰실 수 있겠죠. 그런 커버력이 약한 것도 커버력이 높은 파운데이션을 사용함으로써 보완을 할 수 있고 하겠지만 처음부터 파운데이션 브러쉬를 이걸로 입문하는 거는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이거는 정말 가볍게 파우더를 쓸어줄 때도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하이라이터 바를 때 굉장히 쓰면 좋다고 하는데 저는 하이라이터 바를 때는 사용을 안 해봐가지고. 그 다음에는 요즘 제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이런 작은 사이즈의 파운데이션 브러쉬가 있는데요.
사실 약간 애매해요. 이게 컨실러를 해야 될지 파운데이션을 사용해야 될지 할 정도로 애매한 사이즈의 브러쉬예요. 근데 저는 이런 애매한 사이즈 브러쉬를 사용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세심한 부분, 뭐 굴곡 있는 부분이나 콩방울, 뭐 이런 끝에 라인 이런 데를 바를 때 너무 표현하기 좋아가지고 로드샵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브러쉬예요. 근데 메이크업 포에버도 약간 크기 면에서는 비슷해요. 하지만 이거는 수분을 머금었을 때 약간 제 기준 퍼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별로 손이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가볍게 발리기는 해요. 저는 이거를 살 바에는 차라리 이 VDL을 더 추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말했던 꼭 인조모가 아니라도 파운데이션을 바르는 브러쉬가 나온다고 했었는데 그거의 대표적이 이거인 것 같아요. RMK의 파운데이션 브러쉬예요. 이런 예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거지 제가 막 엄청나게 추천을 하진 않아요. 굳이 있다면 쓰겠지만 뭔가 억지로 찾아서 쓰지는 않는 그런 제품이라고 해야 될까? 이거는 리퀴드보다는 고체 파운데이션을 바를 때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이렇게 불리면서 쓰기에 좋은 그런 그립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니면 클린 블러셔 사용할 때도 굉장히 잘 썼던 제품이에요. 이렇게 크기가 딱 맞아가지고. 대신에 일반 그런 플랫한 파운데이션 브러쉬보다는 결자국이 덜 남아요. 납작하고 얇을수록 결자국이 더 많이 남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 두께가 조금 더 두꺼워지고 모량이 풍성해질수록 결자국이 덜 남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납작하고 모량이 적은 게 더 얇고 가볍게 발리기는 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런 납작한 플랫 파운데이션 브러쉬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딱 파운데이션 브러쉬를 썼을 때 그런 표현을 하시기에 굉장히 적합한 그런 브러쉬고요. 브러쉬를 사용하고 싶은데 커버력이 조금 걱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가부키 브러쉬를 사용하시면 브러쉬 중에서도 커버력을 조금 더 높일 수 있고 모공을 감춰줄 수 있는 브러쉬의 종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정말 바른 듯 안 바른 듯 가볍고 광을 최대치로 끌어내고 싶다 하실 때는 이런 스틱플링 브러쉬를 추천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나는 정말 하나하나 세심하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세심하게 표현을 하고 싶고 한 군데 한 군데 이렇게 다 신경을 써가면서 발라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작은 브러쉬 VDL 거 이거를 추천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파운데이션 브러쉬 편을 가지고 왔고요. 앞으로도 파운데이션 다음에 파우더가 있겠네요. 그럼 다음 편은 파우더 편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